오, 부잣집. 가난한 집. 응? 내가 처음 방콕에 왔을 때 뭐가 제일 신기했냐면 뭔가 낡은 것과 새로운 것이 공존하는 공간이란 것이다. 물론 어느 도시나 이것들이 존재하긴 하지만 여기는 좀 극단적이다. 고급진 콘도 바로 옆에 지어져 있는 쓰러져가는 집들이라든지 5성급 호텔의 로비에서 한 발자국만 나오면 볼 수 있는 너저분한 광경이라든지 쇼핑센터 바로 옆에 늘어서 있는 시장 같은 것들. 보통 우리나라는 무슨 큰 건물이 들어온다고 하면 그 주변부터 정리하지 않나? 여긴 그렇지 않은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 그래서 별로냐고? 아니, 이건 한국에서 거대 도시인 대구에서 살았던, 응? 누가 봐도 차가운 도시남인 나에게는, 응? 이런 모습이 정말 매력적으로 다가왔다. 방콕, 태국의 수도이자 가장 발전되고 거대한 도시. 이 매력적인 메가시티는 보시다시피 신구의 조화가 약간 다른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세련된 감각과 클래식함이 함께 있는 정말 묘한 공간. 그리고 이런 곳에서 가장 오래된 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 짜런꿍, 방콕에서 가장 오래된 길. 다른 말로는 타논마이라고도 하는데 그 뜻은 신장로, 즉 새로운 길이라는 뜻이다. 서울에 있는 현재의 신촌이 그 당시에 지어진 새로운 마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1800년대 방콕의 중심은 뭐니뭐니 해도 여기 왕궁이 있는 도성, 지금 우리가 구시가지라고 부르는 꺼라따나코신이었고 그 당시 외국인 지구였던 방락을 연결하는 태국의 첫 근대적 도로가 바로 이 짜롱꿍 러드였다. 하지만 방콕이 10배 이상 커지고 발전되면서 도심의 위치는 변화했고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지게 된 길. 좁디 좁은 폭에 차와 오토바이들이 빽빽하게 지나다니고 거미줄 같은 전선들이 하늘을 뒤덮고 있으면서 쉰내 풀풀 나는 오래된 건물들로 늘어서 있는 쇠퇴양길. 하지만 어째서인지 난 계속 이 길을 찾는다. 왜냐하면 딸란노이라고 불리우는 동네가 있다. 짜렁꿍이라는 가장 오래된 길이 생기기도 전에 사람들이 모여 살던 동네. 강물이 가로지르는 방콕의 첫 번째 부두이자 처음으로 이민자들이 상륙한 곳. 처음 이곳에 발을 디딘 사람들은 포르투갈인들이었단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흔적을 남겼다. 아주 명확하게. 무려 1786년에 지어진 이 로사리오 성당은 저 먼 아유타야 시대 때부터 이 땅을 넘나들었던 포르투갈 상인들에 의해서 지어졌다. 영원할 것 같았던 아유타야가 저물고 왕조가 2번이나 바뀌었지만 이들은 끝끝내 살아남아 지금의 왕조인 짜끄리 왕조까지 그들의 터전을 이렇게 마련했다. 그리고 여전히 이곳은 태국 가톨릭의 성지이다. 처음에 이곳에 정착한 건 포르투갈인들이었지만 이곳이 이방인들의 구역으로 본격화된 건 바로 중국인들로부터다. 이 건물은 1904년 오픈한 태국 최초의 근대적 금융기관, 즉 은행이다. 딱 봐도 이 서양물을 잔뜩 먹어 보이는 건물이랑 중국인이랑 무슨 상관이냐고? 은행이란 것이 있기 전 이곳은 많은 중국 이민자들이, 그러니까 정말 많은 중국 이민자들이 방콕으로 들어오는 첫 번째 항구였고 이곳의 많은 중국 노동자들은 자기들이 번 돈을 고향으로 다시 보냈다. 대륙의 스케일. 알지?
이에 따라 이곳은 물류와 교통의 중심이 되었고 막대한 금융거래 수요로 인해 은행이라는 근대적 금융기관이 이곳에 처음 생기는 건 어쩌면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었지 않을까? 이와 같이 이곳 딸란너이에는 많은 국적의 이방인들이 정착했지만 중국인들의 수는 가히 압도적이었다. 그래서 중국 문화가 가장 많이 남아있는 곳이기도 하다. 작은 골목골목마다 볼 수 있는 중국 특유의 삶의 모습이 곳곳에 남아있다. 특히 누가 봐도 전통 중국식 주택인 것을 알 수 있는 이곳. 이 신비스러운 문을 열면 수백 년 전의 중국을 볼 수 있다. 화려하면서 기품 있는 영화에서나 보던 장식들.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간 듯한 스쿠버 다이빙 교육을 하는 곳이란다. 뭐 중국인들 집에 이런 거 하나씩 다 있는 거 아니야? 응? 27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굳건히 버티고 있는 이 집은 무역상이었던 어느 중국 부호의 것이었고 현재 그들의 7, 8대 후손들이 카페로 운영 중이라고 한다. 이 고고학적 의미가 가득한 공간에 있는 현대식 수영장. 아니 어디서 이런 거 상상이나 할 수 있겠냐고. 하지만 뭐니뭐니 해도 이 딸란너이의 진짜 매력은 눈이 가는 모든 곳을 담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 이 작은 동네의 골목골목들에 있다. You won't ever find me at a club, cause if I ever tried to cut a rug, by the time the night is done, you will know that I'm a strange one. I don't ever know what to do, how to find a beat, how to groove, but I dream about finding you. You make me wanna sway, and you'd say dance with me, 나랑 춤출래. I don't care about where or when, pick a song that never ends. Dance with me, 나랑 춤출래. Close your eyes, just move your body. 이 동네를 돌아다니다 보면 유독 많이 볼 수 있는 예술의 손길들. 이렇듯 이 늙은 동네는 역설적이게도 젊은 청년들의 손길로 또 다른 의미를 가진 공간이 되어간다. 가난하지만 꿈이 있는 길거리의 아티스트들은 이곳에서 삼삼오오 모여 자신들의 재능을 펼친다. Dance with me, 나랑 춤출래. I don't care about where or when, pick a song that never ends. Dance with me, 나랑 춤출래. Close your eyes, just move your body. 마치 보물찾기 같이 곳곳에 숨겨져 있는 매력들이 있다. 이 오래된 건물에 보이는 세련된 입간판. 들어가면 뭔가 엄청난 공간이 날 맞아주고 쓰레기장인가? 알고 보면 이 동네에서 제일 잘 나가는 카페이다. 다양한 커피빈들과 특이하게 내려주는 커피들로 인해 딸란너이에서 가장 핫플인 카페. 이 역시도 오래되고 낡은 집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인스타그램이 정말. 이런 움직임이 좀 더 조직화되어 사람들의 이목을 이끄는 것도 있다. 예전에는 창고였던 웨어하우스. 후줄근했던 창고는 이제는 방콕 힙스터들의 놀이터이자 영피플들의 문화공간이다. 아티스트들의 재능을 마음껏 펼치고 지원하는 많은 이벤트들. 1년 내내 끊임없이 볼 수 있는 현대 예술들. 그리고 이를 즐기는 사람들에게 특별함을 선사하는 유니크한 공간들. 이렇듯 최고로 오래된 동네는 최고로 트렌디한 사람들을 품는 곳이 되었다.
가장 오래된 이방인들의 동네. 언뜻 구식 같아 보이는 이곳에서도 사람들은 아주 활기차게 살아가고 있다. 낯선 이방인으로 시작했지만 이젠 이곳의 일부가 된 사람들. 그래서일까? 10년이 넘는 이방인 생활을 하고 있는 나에게 이곳은 조금 특별하다. 태국이라는 이 나라의 옛것에 대한 태도는 나에게 많은 영감을 가져다 준다. 이 나라 최초의 왕조 수코타이에서 보았던 이들의 처음을 기억하는 방법은 이 현대의 메가시티에서도 그대로 엿볼 수 있다. 가장 오래된 성당에서 사람들은 미사를 드리고, 가장 오래된 은행에서 사람들은 통장을 만들고, 가장 오래된 동네에서 사람들은 살아간다. 그렇게 이들은 옛것을 격리하는 것이 아닌 끌어안고 함께하며 보존한다. 오래전부터 낯선 이방인들 역시 배척하지 않고 그들의 삶을 인정하고 함께하는 나라. 방콕은, 태국은 그렇게 이방인들이 몸을 누릴 수 있는 터전이 되었고, 나 역시 이곳에서 포근하고 따뜻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 낡은 곳에서 편리함을 쫓지 않고 조금은 불편하게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의 모습이 좋다. 이 낡고 오래된 곳을 잊지 않고 그 의미를 잊지 않고 찾아와 또 다른 추억을 만드는 이 사람들의 모습도 좋다. 그리고 이들을 세련된 현재가 아닌 촌스러운 과거의 모습으로 품어주는 이 공간이 좋다. 오래되고 낡은 곳, 하지만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곳, 그리하여 가장 오래된 길에 핀 들꽃 같은 곳. 그래서 오늘도 난 이곳을 간다.